핫쌤입니다. 7급 PC의 자료해석 문제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풀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발문에 800대라고 하는 실적 데이터를 주고 있죠. 그림 정보에는 자, 두 개 다 %입니다. 즉,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퍼센트 정보이기 때문에 숫자를 셈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는 잔소리죠. 자리성 문제 선택지든 보기든 그 진술은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계산형 진술의 특징, 계산값 소수점 %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간 진술을 체크하고 이와 같은 기억 리얼은 나중에 보자. 자, 니은 디귿 계산을 안 할 수 없는데 25 빼기 7은 얼마다? 이 정도의 계산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산 행위를 하지 말고 해석형으로 보자 그랬죠. 자, 해석형 진술 가운데서도 짧은 것을 먼저 보면 되죠. 비행 중에 원인 불명이랍니다. 비행 원인 불명. 그러면 이 면적의 크기를 셈하라는 얘기죠. 자, 이 차이값은 35입니다. 여기는 15죠. 면적 800에다 35, 15 이것을 계산하라는 거죠. 다음 착륙 중에 기계 결함이랍니다. 착륙 기계 결함. 그러면 이 크기 따라서 이 면적을 셈하라는 거죠. 자, 여기 15, 여기 35입니다. 같은 숫자를 서로 곱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거죠. 자, 니은 들어간 것은 소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가 남죠. 다음에 디귿을 보면 되겠죠. 비행 중에 인적 오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적의 크기죠. 그래서 역시 35, 여기는 40이죠. 그러면 840, 35입니다. 자, 이륙 중에 이륙입니다. 기계 결함입니다. 그러면 찾아가면 되죠. 자, 이륙 중에 기계 결함이랍니다. 이 면적이죠. 여기 차이값은 50이고 여기는 15죠. 그래서 850, 15 이것을 서로 빨리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먼저 쉽죠. 자, 400에다가 15를 곱하면 얼마죠? 60이죠. 여기는 48, 32에다 35를 곱하면 112. 자, 차이값은 52. 그런데 56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러면 니은 디귿이 빠진 3번이 답이죠. 이렇게 하면 정말 계산하지 않고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14번 문제. 자, 이 조건에 따라서 숫자를 체크하고 셈하는 거죠. 역시 풍속에 맞춰서 셈하고 또 체크해서는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풀이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가장 넓은 산림경영 단지를 찾으라는 거죠. 밑에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준 산림경영 단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4번 공식이죠. 근데 1번 이 공식을 왜 주고 있을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임도 길이는 자구 임도 길이와 간선 임도 길이의 합이랍니다. 표에 보면 간선 임도 길이는 있지만 작업 임도 길이는 없죠. 대신에 비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율 가지고 임도 길이를 빨리 찾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율의 합은 100이죠. 그래서 자, 작업 임도와 간선 임도의 비율 합은 100이기 때문에 간선 임도 비율을 별도로 찾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러면 자, 이 공식을 보세요. 간선 임도 비율 이것을 찾았기 때문에 임도 길이를 찾아낼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는
그 중에 하나가 a는 y분의 x라고 하는 이 공식을 활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간선의 인도끼리 각각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서는 이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하는 게 이 문제 풀이의 핵심 포인트죠. 자,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임도 길이를 구하면 자, 70은 모르는 y분의 70이죠. 그래서 y는 1이 되죠. 이 값은 0.5, 이 값 역시 0.5죠. 이 값은 0.4, 이 값 1. 자, 이제 이 공식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자, 분모와 분자의 관계에서 분모가 적거나 분자가 크면 전체 값은 크게 나오죠. 그래서 1, 20, 이 두 개를 보면 됩니다. 자, 분자 값은 같을 때 분모 값이 적으면 그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이와 같은 관계로 보면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문제에서 공식을 제시하는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고 제시하지 않는 경우 80% 정도 되는데 문제 발문, 지문 또는 판단 기준에서 이와 같은 공식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이 공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잔소리하죠. 실제 피셈 문제도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죠. 자, 건물의 높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대로 봐야 하는데 연면적은 있으나 건축 면적이 표에 없죠. 이럴 때는 건축 면적 이것을 찾아서는 빨리 판단해야 되죠. 서로 곱시죠. 그러면 자 15, 18, 12, 10, 21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분모와 분자의 관계로 파악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건축 면적이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모 값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분자 값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체크해두고 서로 배수 관계로 보면 되죠. 어쨌든 정밀한 계산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16번 문제.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 유형이죠. 이 블랭크 값을 찾아서는 빨리 판단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진술 가운데 계산행에 해당되는 표현을 찾아서 빨리 체크하고 나서는 리얼부터 먼저 보면 되죠. 자, 내가 제시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만큼 시간이 단축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파이팅 합시오.